안녕하십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는 선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내 손 안의 선거법 김일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권동희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동희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옥미선 국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옥미선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실은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선거법이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 주권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거법을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이 방송 역시 그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선거법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선거법을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선거운동은 네트워크다라는 말이 있죠. 후보자를 이제 여러 사람이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선거법에서는 단체의 선거운동,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기관 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87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열거돼 있는 단체 외에는 그럼 모든 기관 단체들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선거법이 보통 규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이것도 약간의 의외인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어땠나요? 9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 한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과거의 단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했던 이유는요. 투표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단체가 집단의 의사로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후에 2004년도에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개정이 돼서 단체의 선거운동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이제 공직선거법 87조 1항 각 호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위의 단체는 모두 자유롭게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면 금지에서 대폭 변화가 있는 셈인 것 같은데, 자,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인지 법조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조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국장님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선거법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한인데요. 제87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제53조와 60조입니다. 제53조는 공무원이나 특정 기관의 임직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제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과 단체는 그 성질상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어떤 특정한 기관의 그 단체의 선거운동이 금지가 된다면 그에 소속된 임직원은 제60조에서 선거운동이 제한이 되고요. 그 대표자나 임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제53조에 의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서로 세 조항이 연결되기 때문에 묶어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단체 그리고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개인이 함께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법조문이 좀 복잡해서 저는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 그룹이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공성을 지닌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후보자와 긴밀히 연관된 단체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입니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주시니까 조금은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은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진 단체가 되겠고요. 새마을운동협의회 같은 국민운동단체도 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관변단체로서 선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좀 제한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인가요?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철도, 도로, 항만공사, 석탄, 석유, 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농어촌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선거법상으로는 같은 범주로 넣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법령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원 노조나 공무원 노조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나 공무원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교사나 공무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60조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 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이제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자유교원조합의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제87조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변호사님이 판례를 소개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역할을 하러 나오신 거죠?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판례 소개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그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단체인 것 같은데요? 네, 주문이 있는 대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라면 공정한 선거운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런 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단체들까지 선거운동이 허용이 된다면 후보자들이 너도 나도 단체를 설립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선거가 혼탁해지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인데요. 저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가 좀 개인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야 중립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유롭게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적인 모임도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면은요, 선거 때만 되면 각종 산악회, 포럼, 연구소 같은 이런 단체들이 난립하고요. 이들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의 사조직이 되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선거 과열을 막고 후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적 모임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테스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네.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모임, 이제 일명 응사모 이렇게 많이 많았죠. 정치인의 팬클럽이 많은데요. 예. 이런 정치인 팬클럽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쭝사모 좀 있었으면 좋겠네. 저는 이제 정치 활동을 안 합니다만 김일중을 사랑하는 모임 좀 쭝사모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고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어때요, 변호사님? 정치적 팬클럽이죠. 정치적 팬클럽은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팬클럽 명의로
중요한 건 그 팬클럽의 명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팬클럽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 팬클럽 명의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문에 보면요. 단체의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팬클럽이 그 단체명을 직접 밝히지 않고 하는 거는 또 괜찮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관점은요.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단체 선거운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일반인들이 그 단체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위반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국장님께. 팬클럽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원이 단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네.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그 회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단체와 상관없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이제 8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단체 선거운동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 이런 문자 실제로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게 혹시 위법인가요? 동문회나 동창회는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뭐뭐 대학교 동문회입니다라고 단체의 명의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누구누구 후보자를 선거에서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제8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푸시자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경우에 그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가 그 하는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이 이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냐 여부에 약간 쟁점, 해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까지 금지 주체에 포함시킨 경우이죠. 네. 이 사례처럼 동창회 대표자가 아닌 수석 부회장 명의로 발송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런 문자 메시지를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케이스를 조금 바꿔서요. 네. 만약에 일반 회원이 뭐뭐 대학교 동문회입니다라는 그 구문을 없애고 그냥 이제 밑에 구문으로만 발송을 했다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단체 명의를 안 썼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살펴봐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단체 명의를 쓰지 않고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8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87조 1항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2항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이 조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조직은 법정 선거운동 기구 이외에 설치하는 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해칙이 없고 조직이나 임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조직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 조항에 해당돼서 사조직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문장을 잘 봐야 되잖아요. 조문을 보면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조직이 선거운동을 위한 것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의 설립 시기나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그리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선거법의 해석의 원칙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단체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관련된 판례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주요 판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있었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무슨 포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무슨 포럼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이제 설립이 됐죠.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설립돼서 각종 시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열고 농촌 일선 돕기 같은 봉사활동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럼 설립을 전후로 시장선거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내부 회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87조 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뭐 사회 활동을 했다 이것만으로 사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선거와 관련된 회의를 또 한 것을 보면은 사조직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헷갈리시죠? 예. 그 판결에서는 이 포럼의 활동들이 선거일 약 5개월 전에 모두 끝난 일이고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 설립을 전후로 해서 선거에 기획안을 작성하고 내부 회의를 거쳤다. 이걸 봐서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설립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죠. 예. 이제 법원은 몇 사람 간의 내부적인 해압에 불과하고 또 외부로 표시된 바가 없어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시를 했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이 판례는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매우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거의 특정, 두 번째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정, 세 번째는 이제 당선이나 선거에서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행위자의 이런 목적 의사가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선거와 관련이 있다거나 선거를 계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예, 객관성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 인적 구성, 활동 시기, 방법 내용,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을 정의라는 것을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판례 이후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요, 선거운동에 대한 그 운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행해진 정치인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활동들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모바일 시대잖아요. 이 개인적인 SNS가 정말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의 팬클럽이 만든 메신저 대화방에서 후보자를 홍보한다. 이거는 가능한 일일까요? 네, 후보자를 위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원칙적으로 팬클럽은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 않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팬클럽이 그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통상적인 연설 내용이나 뭐 근황이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이나 그러니까 뭐 선거운동성 멘트를 한다는 것은 단체가 선거운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누구누구 사모, 네. 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뭐 글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관련된 소식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인터넷에서 선거 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해오는 모집을 하는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이 하나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걸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인터넷 활동 외에 회원들끼리 등산을 간다거나 모임을 갖는 것,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온라인상은 좀 자유롭지만 오프라인상에서의 모임을 갖는 것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제 선거와 무관하게 등산이나 여러 가지 친목 도모를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지지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은 사조직 금지 조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어떤 사조직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물론 인터넷 카페의 개설, 그 목적, 경위, 인적 구성, 어떤 활동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 손 안의 선거법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두 분과도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선거법의 핵심만을 뽑아서 쉽게 설명해드리는 내 손 안의 선거법.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